주 11월 13일 월요일 그리고 17일 금요일까지 다음 주 주간 시황을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좀 체크해야 되는 그런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월스트리트 저널이 이렇게 집계한 바에 따르면 14일 나오는 10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CPI가 전달보다 0.1% 오르고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 오르는데 그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달의 0.4와 3.7%에서 모두 둔화하는 이런 모습을 예상치로 나타난 것인데, 일단 이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와 관련해서 이것이 발표가 나고 난 다음에 이 연준 위원들의 그에 따른 코멘트가 어떻게 나올지, 이 긴축과 금리 인상과 관련된 부분의 매파적인 발언 또는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우리가 잘 체크를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미국 임시예산안 이 시한이 오늘 17일로 의회는 17일 안에 다시 예산안을 표결에 붙여야 됩니다. 그러나 지난달 취임한 이 공화당 소속의 강경보수 성향 이 마이크 존슨이 주도하는 이 하원이 민주당이 주도하는 상원과 타협을 이뤄낼 수 있을지 이제 미지수라는 이러한 내용도 있는데, 일단은 이 셧다운이죠. 미국의 이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 진짜 17일 안에 표결에 붙여지지 않는다면은 또다시 증시를 흔드는 그런 부정적인 뉴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뉴스를 우리가 좀 체크를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국내 증시가 금요일 날 마감하고 뉴욕 증시도 마감했을 때 이 무디스가 지난 10일 미국의 국가신용 등급을 최고 등급인 AA로 유지는 하되, 그렇죠? 유지는 하되 다만 등급 전망을, 그렇죠? 등급 전망을 이제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이렇게 조정을 하였습니다. 이는 신용등급 하락을 가능성을 한 단계 경고한 것으로 무디스는 3대 국제신용평가사 중 유일하게 미국 신용등급을 최고급 등급으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정치권 대치로 셧다운이 발생하면 무디스의 미국 신용등급 강등 위험도 커질 수 있고, 이는 시장에 또 다른 악재로 작용을 할 수 있다. 일단은 신용 등급을 강등한 것이 아니라 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이렇게 조정한 것이기 때문에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렇죠, 그런 예산 의회와 관련해서 그러한 부분이 이렇게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또다시 이런 신용 등급과 관련된 이슈가 나타난다면 시장에 또 다른 악재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장 월요일이죠. 우리 국내 증시 시작하기 전에 이 뉴욕 증시 선물 지수, 나스닥 선물, S&P 500 지수 선물이 어떤 흐름이 나타나는지, 이 뉴스가 뉴욕 증시도 마감이 하고 나타난 뉴스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 시장에 영향이 크게 없는 선에서 그냥 흘러갈지, 아니면 이 미 선물 지수를 체크해서 미 선물 지수가 어떤 방향으로 크게 빠지는 모습이 나오는지,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내일 당장 아침 일찍 국내 증시 시작하기 전에 미 선물 지수를 꼭 체크를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한미반도체 3분기 이렇게 악화된 실적 발표에 따른 시간의 하한가로 이렇게 반도체 섹터 종목들 시간의 동반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렇죠. 요즘에는 이 3분기 실적이 아직 발표되지 않은 종목들은 상당히 우리가 변동성을 좀 대응을 좀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은 한미 반도체를 한번 볼까요? 한미 반도체 우리 금요일날 코스닥이 1.69% 하락, 코스피도 0.72% 하락하는데 한미 반도체는 뭐 HBM 관련주로 7.8%나 그리고 막 전고점도 돌파를 하면서 역사적 신고가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3분기 실적이 좋지 않다는 뉴스로 인해서 이 시간의 단일가에서 하한가 9.95% 하락했죠. 24만 주 정도. 금액으로는 한 130억, 140억 정도 될래야? 그 정도 되겠죠. 이렇게 하한가를 만들었습니다. 참, 이 뉴스, 실적 뉴스에 그만큼 이 뉴스죠. 공시. 장이 마감하고 10월 10일 금요일날 뭐 이렇게 5시 후반쯤에 이렇게 실적이 안 좋게 나왔다는 뉴스에 시간의 하한가로 나왔는데, 이 한미반도체가 지금 시장을 주도하는 반도체 대장주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는 한미반도체가 시간에 하한가가 나오다 보니까 그동안 강세 흐름을 보였던 하나마이크론도 3.92% 하락, 뭐 ISC도 5%대 하락,
그렇죠? 뭐 테크잉도 3.48% 하락, 주성 엔지니어링도 2.9% 하락, 이오 테크닉스도 뭐 5% 하락, 이런 식으로 지금 시장 대비 강한 모습을 보였던 이 반도체 섹터의 시가총액이 큰 상위 종목들이 시간에서 줄줄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죠? 다만 반면에 금요일 나스닥 지수가 2.05% 상승했죠.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이 필반 지수가 4.04% 급등 마감과 함께 월요일 반도체 섹터 종목들의 장 초반 개파락 출발 이후 이 흐름 체크가 매우 중요할 듯합니다. 뭐 개파락 출발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미 반도체가 시간에 하한가가 나왔기 때문에 다른 여타 강한 모습을 보였던 반도체 섹터의 종목들, 뭐 아까 봤던 하나마이크론, 뭐 ISC, 주성엔지니어링 이런 종목들이 개파락 출발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후에 움직임이 이 뉴욕 증시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4%대 상승, 나스닥 2%대 상승, 여타 기술주들의 강세 흐름으로 마친 뉴욕 증시의 영향이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그것을 잘 체크를 해줄 필요가 있고, 마찬가지로 반도체 섹터 약세 흐름이라면 2차전지 섹터로 바톤 터치, 이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에 강세를 보이는 섹터가 반도체와 2차전지잖아요. 그래서 뭐 함께 상승하면 가장 좋은 흐름도 있지만은 이렇게 반도체 섹터가 강하면은 자금이 반도체로 몰리면서 2차전지가 약하고, 또 반도체가 약하면은 그 자금이 2차전지로 또 쏠리고 증시에 이렇게 쏠림 현상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뭐 반도체 섹터가 약세라면 또 2차전지가 또 상승 흐름을 보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이렇게 체크를 중요 내용을 한번 봤고, 일단 차트는 나스닥 일봉 차트를 먼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일봉 차트 지금 추세 첫 번째 라인 그리고 두 번째 라인까지 이렇게 금요일 날 좀 상승이 나왔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목요일 날 요 0.94% 음봉이 나오면서 요 두 번째 추세 상단에서 저항이 돼서 밀리는 모습이 나왔죠. 그래갖고 저 속마음은 야, 요거 조금 조정이 나오면서 한 21일 평선까지 좀 눌려줘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21일 평선이 이렇게 올라오면서 그리고 받쳐서 다시 오르더라도 오르는 모습. 왜냐하면은 너무 단기간에 급등이 나와버리면 연속으로 상승된 모습이 나오면은 그만한 기울기만큼 어떤 악재가 나왔을 때 기울기만큼 똑같이 또 하락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와서 상승과 하락의 변동성이 너무나 클 수가 있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변동성이 너무 큰 거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종목을 분석하던 시장을 분석했을 때 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그런 추세의 흐름을 좀 보면서 매매를 하는 걸지 안정적인데, 이렇게 며칠 동안에 쭉 올랐다가,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떤 흐름에 따라 또 이렇게 쭉 빠져버리면 뭐 저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다 대응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진짜 좋은 모습이 나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상승폭이 크게 나온 다음에는 좀 조정의 모습도, 뭐 이렇게 급등이 나오고 나서는 좀 이런 식으로 어디서 저점을 만들고 너무 이렇게 급락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좀 완만한 횡보하는 구간이 만들어져야 뭐 차익 실현할 물량, 또 신규 매수할 물량, 이렇게 새롭게 손바뀜이 만들어지면서 좀 다지는 모습, 안정적인 모습이 나올 텐데, 이렇게 위아래 위아래 V자로 이렇게 계속 움직이면은 참 대응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증시가 오르더라도 올랐을 때 대응하기가 어렵고 내리면 또 내려서 대응하기가 어렵고 이러한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추세 두 번째 라인까지 상단까지 돌파를 했기 때문에 나스닥은 계속해서 5일이평선을 타고 가는지 지금 이 빨간 5일이평선을 계속 지켜주면서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모습을 1차적으로 보면 좋을 것 같고, 2차는 역시나 이제 하단에 요 21이평선도 이제 우하향에서 지금 최근에 많이 상승했던 날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제 횡보해서 머리를 슬쩍 우상향으로 틀었죠. 그래서 21이평선까지 보면서 좀 대응을 해주며 트레이딩 구간으로 잡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국내 증시 코스피로 돌아보게 되면은 우리 코스피도
공매도 금지로 인해서 월요일날 슈팅이 한번 이렇게 크게 나오고 이제는 되밀리는 그런 조정이 좀 나와줬습니다. 그렇죠? 이게 이런 모습들이 좀 싫다는 거죠. 너무 급등과 급락이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이. 그렇죠? 지금 추세 저점 라인, 전에 만들었던 요 저점 라인을 지지하고 이렇게 있는 그러한 모습인데, 코스피도 너무 복잡하게 우리가 생각하지 말고 일단은 요 21이평선까지 하단으로 열어두고 좀 대응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응을 한다는 것이 21이평선을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계속해서 트레이딩 구간으로 삼고 코스피는 체크를 계속 해줄 필요가 있고, 만약에 상승하면서 내일 뭐 뉴욕 증시가 올랐기 때문에 갭상승이 나오겠죠. 또 그렇죠. 미국 증시가 상승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추세 하단을 다시 한번 돌파하고 난 다음에는 요 5일 이평선과 요 노란 361이평선 요 라인대를 보면서 대응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361이평선까지 오늘 종가상하고 한 1.6%, 1.7% 위에 있는데 뭐 모르죠. 이거 갭으로 또 크게 상승하면서 갭으로 바로 회복할 수도 있을 수도 모르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나스닥 지수가 2%대 상승 막 크게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단 21이평선까지는 열어두고 21이평선을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계속해서 트레이딩 구간 계속 삼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코스닥 같은 경우도 금요일 날 장중에 2.17% 하락했지만은 여기 21이평선 때 거기에 이제는 요 11이평선도 함께 있죠. 요 라인이 지지 라인으로 되면서 2%대 하락에서 아래꼬리를 지지하고 저점을 만들고 조금 끌어올리면서 마감을 하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도 뉴욕 증시의 영향으로 내일 갭상승 출발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됐을 때 다시 한번 5일이평선을 회복해 주는지 그것을 체크를 해주면서 1차적으로 5일이평선 회복 여부를 꼭 체크를 해줘야 될 것이고, 마찬가지로 뭐 나스닥이던 코스피던 이 파란 21이평선을 하단 라인으로 잡으면서 트레이딩 구간으로 삼고, 이것이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21이평선을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트레이딩 구간으로 삼고 대응을 계속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뭐 주요 이슈 한 4가지 정도 이렇게 살펴봤고, 그리고 코스피와 나스닥과 코스피, 코스닥까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지금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종목별로는 이 3분기 실적이 아직 발표되지 않은 종목들, 지금 한미반도체도 그렇지만은 그렇게 실적 발표가 나지 않은 종목들에 대해서는 항상 내가 종목을 보유하고 있다면은 조심스럽게 좀 봐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이 워낙에 흔들림이 많은 시장이 돼갖고 이 호재에 예민하게 반응해서 주가가 크게 오르기보다는 악재에 오히려 예민하게 반응해서 크게 하락하는 그러한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만큼 투자 심리가 매매 주체자들한테 불안하고 안 좋다라는 것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항상 3분기 실적을 우리가 발표하지 않은 종목들은 계속해서 3분기 실적에 대해서 우리가 초점을 갖고 이렇게 계속 봐주면 좋을 것 같고, 우리 코스피와 코스닥 다시 한번 21이평선을 회복해 줬기 때문에 그것을 지켜나가는지 거기에 1차적으로 초점을 두시면서 시장과 종목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